안녕하세요. 이번에는 STM32의 듀얼코어 MCU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인 하드웨어 세마포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몇 개의 프로그램이 같은 자원, 예를 들자면 파일이나 USB 같은 하나의 자원에 각 프로세서들이 접근해서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이 하나의 자원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고요. 이러한 상태가 됐을 때 이 고유한 자원 하나의 프로세스나 프로그램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OS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세마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세마포라는 기능이 STM32 MCU 중에 듀얼 코어를 가지고 있는 MCU들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세마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하드웨어 세마포라고 하는 하드웨어 블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 블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프트웨어의 세마포와 거의 비슷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럼 왜 이러한 동작이 필요하게 되어 있냐면 듀얼 코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개의 코어를 갖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코어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이 MCU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UART 2번에 두 개의 코어가 사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코어별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은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UART2를 접근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 이때 CPU 2번의 프로그램이 UART 2번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CPU 1에서 동작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CPU에서 동작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공유 자원에 대한 충돌이나 아니면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러한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SM3의 듀얼 코어에서는 하드웨어 세마포라고 하는 블록을 하나 두고 이 CPU가 여기에 요청해서 이 세마포를 접근할 수 있는지 하드웨어적으로 검증을 받고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돼서 UART 2번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CPU 2가 이 하드웨어 세마포 블록에 접근이 가능한지 요청을 했을 때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접근하지 않거나 대기를 한 후에 접근이 가능해졌을 때 그때 이 UART 2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세마포에 대한 예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제 프로젝트를 만들 거고요. 타겟으로 하는 WL의 MCU를 선택을 했고요. 듀얼 코어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Enabled Multi CPU Configuration은 체크를 해둡니다. 그리고 적당한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생성됐고요. 그러면 프로젝트의 예제를 위한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저희 예제에서는 EV 보드의 ST-링크에 연결된 UART 2번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UART 2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 UART 2번을 WL의 코텍스 M4에서 쓸 것인지 아니면은 M0 플러스에서 쓸 것인지에 대한 선택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를 M4에서도 M0 플러스에서도 같이 쓸 거니까 양쪽을 다 체크하겠습니다. 양쪽을 다 체크하면 이 블럭에 관련되어 있는 초기화를 어디서 할 것인지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메인 코어인 코텍스 M4 코어에서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싱크로너스 모드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UART 설정은 기본값으로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세마포 이 부분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M4와 M0에서 사용할 수 있게 체크하고 액티베이트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세마포는 인터럽트가 활성화된 상태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디버그는 M4 시리얼 와이어로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프로젝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코드를 제너레이팅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 제너레이팅 하면 M4 코어용 프로젝트의 main.c 파일과 M0 플러스 코어의 프로젝트인 main.c 파일이 각각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M4 코어 쪽을 보시면 저희가 설정한 UART 2번의 초기화가 여기 이렇게 M4 코어 프로젝트의 코드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럼 먼저 UART 2번에 프린트F가 가능하도록 한번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printf가 가능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M0 플러스에서도 UART 2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야겠습니다. M0 플러스 프로젝트의 메인으로 왔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UART 2번에 관련되어 있는 변수가 되어 있고 UART 2번에 이니셜라이즈 하는 코드는 여기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M0 플러스의 메인 함수에 가보시면 UART 2번을 초기화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UART 2번은 벌써 코텍스 M4에서 초기화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준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M0 플러스 코어가 실행됐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다시 이니셜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감안하고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코텍스 M0 플러스에도 UART 2번으로 출력하는 함수를 집어넣어 줬습니다. 근데 이 위에 보면 이 변수를 저장하고 이 함수를 부른 이유는 UART 트랜스미트에서 사용할 이 핸들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핸들 값에 UART 2번을 쓰겠다고 하는 인스턴스에 관한 값과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화는 안 하지만 이렇게 사용할 UART 핸들 값을 넣도록 처리를 한 거고요. 이 위에서. 그리고 UART 2번으로 아래와 같은 문자를 출력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한 걸 보시면 코텍스 M4에서도 이렇게 printf를 이용해서 UART 2번을 접근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M0 플러스에서도 UART 2번을 접근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짰습니다. 보시면 M4에서는 500mm마다 한 번씩 접근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M0 플러스에서는 200mm마다 한 번씩 접근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M4의 실행 코드에서는 M0 플러스가 UART 2번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얼마마다 사용하는지 또 언제 사용하는지를 알 수가 없고요. 반대로 M0 플러스에서도 M4 코어가 UART 2번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방지하고자 하드웨어 세마포를 이용해서 UART 2번의 접근을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M4의 관련 코드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코드를 보시면 is semaphore taken 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이 세마포에 접근이 가능하면 0 값을 리턴하고요. 가능하지 않으면 1 값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가 접근이 가능하다면 이 세마포를 갖고 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는 printf의 UART 2번에 접근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500mm 뒤에 갖고 온 세마포를 릴리즈해서 다른 코어의 코드에서 이 세마포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릴리즈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mm를 기다리도록 합니다. 각 함수에 보면
세마포 아이디와 프로세스 아이디 값을 지정하게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세마포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사용하는 하드웨어 세마포의 번호이고요.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하드웨어 세마포는 16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접근하고자 하는 세마포의 번호를 집어넣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아이디를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 아이디는 레지스터를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세마포의 번호별로 이렇게 레지스터들이 각각 존재하고요. 그래서 16개의 세마포를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세마포의 프로세스 아이디를 8개의 비트 값으로 나타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세마포의 이 럭비트 잠겨서 내가 갖고 올 수 있거나 쓸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는 이 럭비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세마포 하나에는 아무 프로세스 번호를 여러 개 지정하더라도 세마포 하나는 하나만 접근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세마포를 쓸 건지를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9번 세마포를 쓸 거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아이디는 12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M0 플러스 코드에 세마포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M0 플러스에서는 테이큰을 먼저 하도록 만들었고요. 내가 원하는 세마포 아이디와 프로세스 아이디, 이 세마포 아이디와 프로세스 아이디는 M4 코어 코드 내에서 설정했던 세마포 아이디와 프로세스 아이디와 동일해야 됩니다. 같은 세마포에 대한 접근을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파라미터를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걸 갖고 올 수 있다면 UART2에 접근해서 출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갖고 왔던 세마포의 접근을 해지를 합니다. 만약 내가 이 세마포의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 노티피케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이 세마포에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인터럽트를 발생해 달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려고 하는 세마포를 남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 세마포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인터럽트를 발생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M4 코어가 이 세마포에 관련된 릴리즈를 부르게 되면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인터럽트 콜백으로 들어와서 인터럽트가 불려진 세마포의 번호가 내가 요청해서 생긴 인터럽트 호출인지를 확인해서 이 상태 값을 변경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딜레이를 이쪽으로 옮겨 주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면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여기 이 값이 내가 접근하려고 하는 세마포가 접근이 가능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바로 테이큰을 해서 출력을 하고 200ml를 기다리는 코드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라이팅을 해서 동작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듀얼코어 관련해서 프로젝트 라이트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행을 했고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동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한번 어떻게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 보게 되면요. 시간이라고 했을 때 M4가 동작하면서 세마포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500ml를 가진 상태로 있다가 세마포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500ml 기다리고요. M4는 가지게 되고 500ml 뒤에 릴리즈가 되게 되겠죠. 이렇게 될 때 M4가 실행되고 나서 바로 테이크 하기 때문에 M0 플러스는 이 바로 뒤에서 실행되면서 M0 플러스는 바로 여기서 같은 세마포를 가지려고 하지만 M4가 미리 가져가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마포를 가져가려고 하는 동작은 fail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세마포가 쓸 수 있게 될 때 알려달라고 인터럽트를 요청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 M4가 원하는 세마포를 릴리즈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인터럽트에 의해서 M0 플러스는 이 세마포를 가지게 되고요. 문자를 출력하고 바로 릴리즈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ml 뒤에 똑같이 가져가고 문자를 출력하고 릴리즈 하겠죠. 그리고 또 200ml 뒤에 가져가고 문자를 출력하고 릴리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200ml 뒤에 가져가려고 하는데 또 여기선 M4가 원하는 세마포를 가져갔죠. 그래서 fail이 나서 M4가 릴리즈 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서 위와 같은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같은 시점에 내가 쓰고자 하는 자원에 대한 충돌을 방지하게 되는 겁니다. 듀얼코어 MCU 같은 경우에는 각각 돌아가는 바이너리나 프로그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하드웨어 자원이나 리소스를 동시에 쓰려고 한다면 충돌이나 데이터 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 하드웨어적으로 세마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M32에서 듀얼코어 프로그램을 하신다면, 그리고 그 듀얼코어 프로그램에서 각 코어가 같은 자원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면 하드웨어 세마포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감사합니다.